안녕하십니까. 문화 콘텐츠의 이해와 관련해서 대인관계 심리학, 오늘 비대면 강의 2차, 주차로 치면 4주죠. 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1장,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인관계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 미닝,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고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중요한지 오늘은 세션 3까지 살펴보고 4차는 다음 차시에서 문화와 다양한 대인관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인간은 관계 그 자체죠. 혼자서 고립되어져서 사는 삶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인간은 관계 그 자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이러한 인간관계 때문에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죠. 혼자서 살면서 나는 사람다운 사람, 대인관계를 잘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주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인관계는 인간이라는 실존의 필연이 된다. 즉, 실제 존재하는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은 대인관계가 필연적인 요소로 작동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혼자 살면서 공부하고 혼자 밥 먹고 혼술하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문화적인 트렌드로 잡고 있는데 그렇지만 100% 혼자 사는 것은 없죠. 그 혼술, 혼여행, 혼밥도 하고 있지만 그들도 누군가하고의 대인관계, 조직 속에서 소속되어져 있는 일원이죠. 그런데 주로 내가 하는 관계의 방식들이 혼자 사는 것들의 퍼센테이지가 50%를 넘어간다, 60%를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온전히 그것만 한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존의 필연이 된다라고 보는데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인간은 행동을 하는 동기를 발생적 측면에서 모태를 떠난 후, 우리가 태생 이후 엄마를 떠난 후 어머니를 찾을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진 존재. 그래서 지간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두 그림을 보세요. 공통된 느낌은 무엇일까요? 둘 다 외롭다, 쓸쓸하다, 좌절되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각자의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공통된 느낌은 뭘까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관계 속에서 웃음 짓고 행복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는 이렇게 혼자보다는 대인관계 속에서 나의 실존적인 의미를 찾아서 살고 있는데 너와 나의 만남으로부터 출발을 하여 사실은 혼자가 둘이 되고 둘이가 셋이 되고 등등등등 해서 결국 이제 혼자로 돌아가겠지만 이 중간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로 발전해 가는 거죠. 각기 다른 너, 각기 다른 내가 함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을 우린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여 너에게로 도착하여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울비 같은 경우에는 애착이론,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신뢰, 유대감을 아주 어릴 때부터 형성한다라는 애착이론의 창시자인데 아주 어린 아이가 양육자의 사이에서 신뢰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신뢰감이 형성이 잘 되면 안정적인 삶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이건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초기 양육자,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불신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불안한 삶의 기초, 즉 관계에서 끊임없이 갈등, 불안, 무기력, 우울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앤소워스는 애정적인 유대감은 생후 6개에서 7개월 정도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격리됨으로 인하여 불안감은 생후 9개월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가 형성되어지는 발생적인 차원을 이제 자연 발생적인 관계와 사회, 인위적인 관계로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자연 발생적인 거는 1차적인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범주를 미시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금 넓혀가면 2차적인 관계, 친구 관계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관계는 부모, 자녀, 형제, 친구 관계라고 명시를 할 수 있다면, 사회 인위적인 관계는 3차, 4차, 거시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남남이 만나서 결혼이란 제도 속에서 부부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결혼이란 제도를 통과하지 않아도 사실혼의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직장인이잖아요. 우리과는 특성상 고용관계, 동료관계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맺는데, 자연 발생적인 건지 사회 인위적인 관계로 맺는 건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바이클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의 대인관계는 공유적인 관계하고 교환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유는 호혜적인 원칙을 초월한 관계, 즉 모든 것을 공유, 쉐어링하는 관계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교환적인 관계는 공정성과 호혜성의 원칙, 즉 균형과 형평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주고받고 하는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러한 대인관계를 형성함에 인해서 아주 건강한 바람직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확실하게 서로에 대해서 일단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식으로 해석하고 편견을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다름, 나와의 다름, 즉 서로에 대해서 자세히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하고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인정하고 좋아해야 하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로서 나는 나로서 오롯이 독립적으로 그 관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행복과 성장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이 잘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현대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법이잖아요. 비폭력 대화, 감정 코칭 대화, 소통하는 대화법들. 즉,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에게 폭력적이지 않게 감정과 생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의 분수에 맞는 요구를 하는 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티켓이고요. 서로가 상대방의 행복이나 성장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굿투도 그레이트, 나도 좋고 니도 좋은 거 그레이트, 위대한 서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로의 자율성과 자주성과 개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래야 되냐면 그건 3장 대인관계의 중요성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죠. 인간은 누구나 대인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대인관계는요, 개개인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개성, 퍼스널리티라고 그러죠. 개성이 형성되어져 나가는 환경, 인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있는 다르게 얘기하면 행복이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를 창출하고, 우리가 문화 콘텐츠라고 그러잖아요. 단순한 콘텐츠만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문화도 창출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안정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도하기 때문에 최고의 생산성과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죠. 이게 조직 문화에 이제 적합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개인의 미시적인 차원과 조직과 사회가 국가적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행복과 기업, 조직, 사회, 국가의 생산성과 이익을 창출하는 데 아주 높은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결국 대인관계가 중요하고 잘 되고 있다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그 또 다른 이름은 성공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인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베이직만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게 문화와 다양한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자연 세계가 문화의 차이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다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심플한 이야기니까 페이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나의 상식 OX 퀴즈로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OX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OX를 해보고 난 이후에 이제 대면 강의에서 제가 이걸 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 여기 오답표까지 나와 있죠?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차시에서는 남아있는 내용을 조금 다루고 난 이후에 대인관계 실제 훈련법인 내 마음의 거울, 오케이그램 검사까지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1차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2차 강의에서 실제 프로그램 워크숍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강의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